자, 오늘은 여러분께 정보로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와 법령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집이 없는 세입자 김 씨는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빌라를 전세 계약합니다. 이후 집주인이 바뀌며 전세 계약이 승계됩니다. 이때 바뀐 집주인이 바로 위의 건축왕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김 씨는 집주인이 다른 곳에서 수백 채의 빌라를 갭 투자한 건축왕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세가 떨어지면 전세 보증금이 오히려 집값보다 비싼 상황이 됩니다. 바로 깡통주택이 되는 거죠. 갭 투기로 수백 채의 빌라를 갖고 있는 건축왕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어서 대출을 받기도 힘듭니다. 당연히 부담은 세입자에게 넘어가겠죠. 시세가 떨어지는 시점이다 보니 경매에 넘기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게 됩니다. 첫 번째,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지 행정명령. 두 번째, 경매 낙찰금에 대한 저리 대출 지원. 세 번째, 공공기관이 채권을 매입해서 선 비용 보상을 해주고 이후 비용을 회수하는 것. 네 번째,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인 TF 구성. 지금 가장 주요하고 시급한 사안이 전세 사기 대책 마련 아니겠습니까? 네. 참 사회적으로 매우 이슈가 되고 안타까운 사연들인데요. 이 부분의 대책 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변호사님 강조해서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의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됩니다. 첫 번째, 2023년 7월 2일 시행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관할 광역시도청에 신청을 해서 그 여부가 결정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지원 내용은 임차 주택을 우선 낙찰받거나 공공 매입 후 재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긴급 신용대출과 생계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습 다주택 채무자는 그 성명이 공개되는데요. 2023년 9월 29일 시행이 됩니다. 세 번째, 이번 전세 사기 피해에는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는 임대차의 중개 시 임대인의 미납 세금, 확정일자 현황 등에 대한 열람 권한을 설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문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반드시 그 신분을 밝혀야 하고 공인중개사 1인당 전문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이 5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세 번째, 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능도 강화시켰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도 주요 쟁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이 의료법 개정은 2023년 9월 25일 시행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마취를 해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단, 영상의 열람과 제공은 환자와 의료진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가능합니다. 네, 앞으로 의료 분쟁이 생기는 경우 그간 미비했던 환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아직도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건 실습을 나오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뀌는 법과 제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 학생들도 근로기준법 준용 범위 확대를 통해서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까지는 그 준용 범위가 좁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19일부터는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예를 들자면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금지, 제8조 폭행의 금지, 제7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런 조항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장 실습을 나온 어린 학생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겠군요. 매우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당연한 부분에서 이제까지 학생들이 보호를 받지 못했다니 참 어른으로서 반성이 되며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번에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효과를 주는 제도 시행도 있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노동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택배 기사님이나 대리운전 기사님, 그리고 보험 설계사님 등은 산재보험에서 제외가 되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사업장이 고정된 곳이 아니어서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산재보험의 전속성이라는 요건이 폐지되어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라서 그 직종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택배기사님, 대리운전기사님, 보험설계사님 이외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님, 방과후 강사님, 관광통역 안내원님, 화물차주님, 퀵서비스 기사님 등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들 모두를 다 합치면 무려 93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매우 많은 숫자죠. 매우 환영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제까지 9가지 분야의 법, 제도 개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우리 모두 잘 지켜보고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정의에 이르는 것은 아름다우나 매우 어려운 일이다. 법원과 제도 개정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해마다 연초에는 신문 또는 방송을 보면 새해 바뀌는 법률 개정이나 지금 방송해드린 이런 내용들이 항상 나오는데요. 항상 끝까지 읽지 않고 한두 개 읽다가 나한테 해당되지 않아서 끝까지 보지 않는 경험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만 나이의 개정에 대해서 이슈가 됐었죠. 모두들 한두 살 어려서 상당히 좀 정서적으로 기분이 좋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정서적인 어떤 법률 개정의 어떤 만족감보단 30세 됐을 때, 60세 됐을 때 나라에서 바우처를 듬뿍 줘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변호사님 마무리하시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말이에요? 몰라, 내가 알아.